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근황을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부산으로 이사 온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요. 4월 21일까지 평택의 폐목제장에서 일하고 난 뒤 5월 1일부터 부산 신항에서 교육생 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이사 온 부산의 새 집에서 댕댕이들도 잘 적응했고 고양이들도 캣타워에 잘 올라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에서의 교육 첫날, 분명 리치 스테커를 배우고 싶다고 내려와서 장비 교육을 시작했는데 탑 핸들러를 운영하는 회사더군요. 빈 컨테이너만을 옮기는 항만 중장비입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싣는 박스 같은 개념이고 안에 짐이 실린 컨테이너로 작업하는 리치 스테커를 배우기 전에 빈 컨테이너만 작업하는 핸들러를 먼저 배워라 이 말이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초보자한테 짐 실린 무거운 거 작업시키긴 위험하니까 핸들러부터 시작해서 경력 쌓고 리치로 올라와라 이런 절차가 있다는데 거기에 불만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여튼 어쨌든 이거라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육받았습니다. 경력 없는 초보가 재고 따지고 고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회사는 수리장 핸들러였는데 파손된 컨테이너를 수리장에 넣고 수리 완료된 컨테이너를 꺼내고 야드 드릴러나 외부차에 상하차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전산도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마도 교육 끝나고 집에 오면 동네 산책로에서 댕댕이들 산책을 매일 시켜줍니다. 원룸촌 바로 아래에 산책하기 좋은 길이 잘 돼 있고 동네 자체가 조용조용해서 여기로 이사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죠. 밥 잘 먹고 잘 싸고 산책도 자주 하고 이렇게만 애들 열심히 키우고 부산에서 잘 자리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생활했습니다. 초보를 받아서 일을 가르치고 단독 근무해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회사에서 저는 최소 1년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가르친 사람 생각해서라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리치 스테커이고 리치 스테커를 타기 위한 단계, 즉 증관 과정으로 핸들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1년 넘도록 일할 생각도 아니었죠. 핸들러 타려고 부산까지 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떻게든 1년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지내기엔 너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이요, 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이거 먹고 일하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밥상이 나옵니다. 점심이니까 배에 점 찍을 만큼만 먹자. 점심시간은 짧고 식당은 멀어서 가기 귀찮다 라는 이유로 항상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식대는 월급이랑 같이 나오고 다른 반장님이 개인 사비로 아마 반장성으로 사오신 거에 각자 밑반찬 한두 개씩 가져와서 탁상에 신문지 깔고 비닐 깔고 심지어 반찬 그릇 없어 그날그날 먹을 만큼만 부스스로 해먹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밥 먹고는 1년은커녕 며칠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알아보자니 저 한 명을 식당까지 보낼 차량이나 이동 지원이 어렵고 도시락이라도 사오려니 전자레인지조차 못쓰게 합니다. 반장님께서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말이죠. 암만 쉽고 편한 일을 하더라도 밥을 절여 먹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운이 좋았던 건지 혹은 안 좋았던 건지 수리장 바로 옆에 핸들러와 리치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고 반장님의 추천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육생으로 들어간 지 2주 만에 생긴 일이었죠. 일주일씩 2교대로 근무는 조금 더 빡세지만 리치 스테커를 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였어요. 핸들러와는 다르다. 핸들러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봐도 업무의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탑 핸들러라는 장비에 타고 일을 할 때랑 리치 스테커에 타고 일을 할 때 제가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우월감 등은 차이가 컸습니다. 비록 리치를 타고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타이어가 제 키보다도 큰 거대한 중장비에 탑승해서 내 손으로 이 거대한 기기장치를 조종한다는 점이 거기서 나오는 중압감, 우월감, 우람함 등이 제겐 너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치 어릴 때 즐겨보던 건담 같은 만화 영화의 파일럿 주인공이 되어 전투를 하는 기분. 제가 중장비를 직업으로 택할 때 이런 만족감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재밌게 일하며 살고 싶었던 게 있었죠. 배우는 과정, 즉 중간 단계를 버티고 나야 나중에 올 즐거움들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 생각하고 딱히 마음에 안 드는 핸들러라는 장비라도 열심히 배워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옮긴 회사는 밥이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도시락으로 바뀌긴 했지만 저렇게 쫙 깔아놓고 반찬을 하나씩 담아 포장된 도시락을 인원수에 맞게 배급받아서 휴게실로 가져와서 먹는 거죠. 도대체 같은 부두의 옆 회사는 왜 저렇게 안 먹을까요? 담겨있는 메뉴를 보면 평소에도 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입니다. 국까지 포함해 갖출 건 다 갖춘 좋은 식사네요. 밥은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거죠. 진짜 전 회사에 비해 너무 감동적인 밥상이라 이제 밥 먹는 게 행복할 정도였어요. 자, 이제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힘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봅시다. 사실 교육받을 땐 저게 제일 불편한데요. 한 명만 탑승하게 되어 있는 운전석의 좁은 틈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쪼그려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쳐다보는 게 좀...
아, 그리고 의외로 항만 장비들은 레버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실제로 리치스테커만 해도 레버 조작 방식 자체가 제조사별로 연식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처음 교육받았던 수리장 핸들러는 단일 레버인데 여기 핸들러는 일반 지게차 같은 형태의 레버가 5개나 있어요. 교육생은 하루 종일 옆에 손탑하다가 가끔 한 번씩 일이 안 밀릴 때나 덜 바쁠 때 레버를 잡고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봐야 하루에 몇십 분 잡아보겠어요. 호스팅을 진행하며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갈 때 끼워 넣는 아이들 이야기. 저때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게 나올 때였는데 여윳돈도 생겼겠다, 애들 털도 날리겠다, 날 잡고 애견 미용을 딱 그거 맡기러 갔어요. 올빵 미용을 하고 오니 깔끔하니 귀엽네요. 이렇게 털을 밀어야 돼. 겁 많은 댕댕이랑 성격 좋은 양아치가 저렇게 둘이 같이 누워있는 그림이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강아지 고양이 합사하는 보람이 있네요. 아, 둘 다 완전 귀여워서 힐링. 그러고 다시 일하러 직장으로 출근. 교육생이지만 출근할 때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장비를 바라보며 이야, 멋지다, 우람하다, 남자답다, 박력있다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리치는 멋있지만 저는 아직 핸들러 교육생입니다. 핸들러를 타고 일하는데 나름 장비 자체는 조작할 만했어요. 근데 조금 무서웠던 게 7단 높이에 쌓여있는 컨테이너까지도 내리고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7단 높이의 컨테이너를 찝다가 주변에 뭐 건드릴까봐, 혹시나 떨어질까봐. 그거랑 또 이제 외줄 쌓기, 뒤에 쌓여있는 줄이 있으면 적당히 밀면서 쌓아 올리고 맞추면 편한데 빈 블록이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 올리려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는 기초가 제일 어려운 거죠. 이거를 능력과 경험치와 감으로 채우기에는 좀 핸들러는 확실히 타보니까 저랑은 안 맞는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리치를 타러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하고 핸들러를 배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불과 2주 만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5월부터 첫 번째 회사에서 2주 교육받고 옮겨서 두 번째 회사에서 교육받은 지 2주차 때 하운 감독이라는 분과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 기준이 뭐였든 간에 저는 거의 매달렸고 교육생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억울한 게 초보니까 배우는 거고 못하니까 교육생인 건데 2주 동안 레버를 잡았으면 얼마나 잡았다고. 생전 처음 올라탄 장비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잠깐 연습해보고 2주 만에 시험 쳐서 못한다고 쫓아낸다고요? 아니, 딴 데서 일을 해봤던가 경력자로 들어왔으면 억울하진 않겠는데 초보자가 2주 동안 연습해봤자 얼마나 연습해봤다고 그걸 수줄 미달로 자르다니요. 수도권에서 좋은 회사에 높은 월급 받는 생활을 때려치고 다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으나 한 달 만에 내팽겨쳐진 상황. 뭐지? 이때부터 뭔가 하나씩 꼬이고 고민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데 뭐 실제로 꼬일 대로 꼬이고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어요. 네, 사람 사는 게 인생이란 게 어차피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저는 어쨌든 살아가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망이나 절망감 같은 거에 빠져줄 여유가 없어요. 이날 오전에 테스트 보고 점심 먹고 나서 잘리자마자 바로 이력서를 여러 통 출력해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구직 사이트 뒤적거려서 우선 항만일부터 찾아봤고 옆부도 PNC의 대세라는 핸들러 업체에 이력서 들고 찾아갔습니다. 장비 보고 싶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교육받으러 나오세요. 네, 잘린지 2시간 만에 다른 일자를 찾긴 했으나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리치스테커가 없는 핸들러만 운영하는 업체였고 뒷얘기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 데다 체육 공고가 자주 올라와 있다는 점. 좋은 회사라면 나가는 사람이 적었을 것이고 제가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자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항만 주변에는 널린 게 배우단지 창고입니다. 그래서 리치스테커 보이는 창고를 죄다 찾아다니면서 리치를 배우고 싶습니다를 연발로 다녔죠. 6군데 돌아보니 면접을 보게 해준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리치 기사는 아니고 물류센터 지게차 기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작은 지게차를 타봤고 지게차 기사로 시작해서 리치로 올라갈 방법도 있다지만 면접 보고 난 뒤 연락은 안 왔어요. 폐목재장 굴삭기에 1년 경력이 있으니 굴삭기 경력자 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철 스크랩장이 나오네요. 텐장비 타고 그라플로 저 이상한 뭉태기를 짚는 곳이래요. 철 스크랩 장비 일하는 걸 보고 있는데 트레일러가 들어오더니 컨테이너를 덤핑합니다. 트레일러 샤시에 저런 기능이 있는 거 처음 보네요. 굴삭기가 있는 스크랩장이랑 옆에서 컨테이너 창고가 같이 붙어있는데요. 여기 지게차랑 리치스테커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경력직으로 굴삭기를 타면서 리치를 배울 수 있는 건가 싶었지만 뭐 여기서도 연락이 오진 않더군요. 나 말고도 일할 사람 열렸다는 거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이게 참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게 작년에 폐목재장 굴삭기를 타면서 수습기간 중에 욕먹으면서 일을 빼고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컨테이너 크레인 교육을 받았고 시험 1년에 2번 있는데 그래도 교육받은 게 있으니 자격증을 더 따두자 싶어서 시험 보고 붙어서
컨테이너 크레인 자격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부산시당 철송장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다가 연락이 왔었는데 기숙사가 없어서 어렵다고 그냥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혹시나 싶어서 그때 스크랩해둔 채용 공고를 다시 보고 올려드렸더니 마침 사람이면 뽑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전역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정말 편해 보이고 내가 원했던 일, 우연에 우연히 겹쳐 컨테이너 크레인 수습기사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만의 꽃이라는 겐트레이 크레인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 시작인 RNGC 레일로 움직이는 크레인으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은 타이어로 움직이는 트랜스퍼 크레인, 그리고 그 위에 겐트리 크레인. 물론 그건 당연히 어려운 얘기고요. 겐트리는 경력이나 실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과 백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될 이유였다고 생각했으나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으니 잠깐이라도 해보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해봐야 나중에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후회는 안 하겠지. 여튼 제가 입사한 곳은 부산시랑 철송장이고요. 전국 각지에서 움직이는 컨테이너 화물기차가 항만으로 들어와서 반출입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건물 5층 높이 정도 되는 외부 계단을 타고 크레인 조종석으로 올라와서 조종석에서 레버를 잡고 아래를 보면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내리고 기차와 야드와 트레일러 샤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나 거대한 몇십 톤짜리 인형 토끼 같은 거예요. 컨테이너가 줄줄이 실린 허차 위에서 화물을 들어올리고 레일 옆으로 줄 서서 기다리는 트레일러 위로 해당 화물을 실어주고 반대 가전도 마찬가지. 전산이 조금 까다롭고 어렵긴 한데 그런 건 일벌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한 건 이거죠. 존나게 편안함 그리고 쾌적함. 넓고 아늑한 혼자만의 공간 조종석에서 내 할 일만 문제없이 해낸다면 옆에서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여름엔 에어컨 빵빵, 겨울엔 히터 빵빵, 외부 환경에 적응받을 일도 적고 팬들러처럼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햇빛에 눈 부실 일도 없습니다. 밥은 조금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도시락 싸와서 전자레인지 돌려먹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실제로 식당 가게 가긴 좀 귀찮겠다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먹고 좀 더 쉬자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 약 3주를 거쳐 단독 승무를 하게 되었고 부산시장에서 컨테이너 기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조 격일 근무제로 돌아가며 하루 24시간을 일하면 다음날은 쉬는 근무 형태에 한 달에 2번 휴무가 주어집니다. 즉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한 달에 2번 3일씩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업종보다 휴일이 많게 되고 그 휴일을 활용해 굴삭기 부기사로 현장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언정 실제로는 그게 잘 안되죠. 부산 이곳저곳에 중기회사를 알아보고 다녔으나 격일로 투잡되면서 부기사로 배우게 해준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참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른다고 이걸 따서 어디다 쓰겠나 했는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이용식 노가다 필수품이라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수증이랑 민증만 들고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거의 웬만하면 일이 있습니다. 전공이나 자격증 경력에 무관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점심도 사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하다가 시간 채우고 나면 일당 약 10만원 가량을 받아갑니다. 그래도 나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지도 않은데 왜 굳이 이런 일까지 하느냐. 그래도 뭔가 찾는 게 있고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항만에서 교육받는 기간 중에 급여가 없다 보니 하루 일당 벌이라도 나가서 생활비에 못할 필요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주변 어딜 가든 인력사무소가 많더라고요. 민증이랑 이수증 들이밀고 굴삭기 작업할 현장에 보조 자리 있나요? 하고 물어보러 다녔지만 대충 아무 일이나 던져주시더라고요. 잠깐 생활비벌로 일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날그날 주어진 일만 적당히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노동, 당일 지급, 이게 의외로 묘한 쾌감이 있대요. 하루 8시간 일공수를 채우면 그 자리에서 그날 일당이 현금이나 계좌로 바로 꼽힙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다 하고 이런 기분도 느껴봤습니다. 모처럼이니 기분 좀 내보자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보고 집에 있는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백연운동장도 가서 마음껏 뛰놀기도 해줍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물놀이도 시켜주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댕댕이들 보면 이게 돈 벌어오는 가장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오묘한 보람, 만족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는 항만 컨테이너 크레인 일을 하러 다니고 기본 24시간 근무인데 요일별로 일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수습기사로 시작할 땐 늦게 끝나봐야 밤 12시에서 1시 정도였거든요. 밤 12시쯤 퇴근하고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노가다 현장 당하고 그날그날 시키는 일하고 쉬는 시간에 아무데나 걸터 앉아 캔커피 하나 따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가다 아저씨네요. 어쩌다 구린 아저씨에서 노가다 아저씨가 된 건지 이러려고 제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는 노가다 일하고 또 다음날은 항만으로 출근해서 컨테이너 인형 뽑기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 항상 반겨주고 잘 때 옆에 앵겨주고 또 다음날 인력 노가다 하러 나가서 이번엔 한마디를도 잡아봅니다. 한마디를이란 것도 처음 잡고 일해보니까 이 계속되는 진동과 무게감이 좀 엄청나더라고요. 점심 먹기도 전에 이미 양손 엄지손가락에 물집 잡혀버리고
주웠나 힘든데 그래도 이건 해놔야 오늘 일당 받아가니까 손가락 아작낸다는 느낌으로 우두두두두두두. 그렇게 하루 일을 끝내고 청소 마무리까지 하고 나면 거울에 바로 노가다 아저씨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일해서 받아온 하루 일당으로 장보고 기름값하고 애들 사료값하고 그래 먹고 살아갑니다. 일이 힘들어도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반겨주고 앵기는 애들 보면 기분 좋아지기도 하고, 다시 또 다음날엔 항만 크레인 타러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 와서 잠깐 눈 붙이고 바로 노가다 하러 나갑니다. 미친듯이 뜨거운 여름날 가건물 위에서 철근 뜯어내기, 그 많은 철근을 뜯어내고 하루가 가면 또 일당 받아와서 먹고 살고, 이렇게까지 노가다를 하면서 무엇을 그리 찾느냐, 바로 무급이라도 굴삭기 현장 일을 배우셨습니다. 무급으로 배우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니 다른 일과 투잡으로 병행하면서 격일로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제 입맛에 맞는 배울 자를 찾겠다고 직접 밥을 파면서 노가다 현장에 인력으로 뛰어들어 인력 부른 사장님들께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젊은 애가 고향 떠나 타지 생활하면서 배우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 명함 한 장 받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자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고, 일당 10만원보다 저 명함 한 장이 너무 가치있게 느껴졌어요. 굴삭기는 정말 배우고 싶었고 무급으로라도 배우겠다고 따라다니자니 애들을 포함해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격일로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 회사에 입사했고, 제가 가진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몸이 편한 일을 하면서 하루 일하고 격일로 쉬는 날에 굴삭기 현장을 따라다니며 배울 자리를 찾으려는 거죠. 컨테이너 크레인 조작은 정말 편합니다. 제 발 아래를 보면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서 일하면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항만 장비에 비하면 움직이는 경로가 제한적이기에 사고날 위험성도 적습니다. 센터에서 화물차를 배차해주고 오더 띄워주고 밑에서 감독님들이 콘 상태 봐주시고 장비에 문제 생길 땐 정비팀 부르면 알아서 해결되니 마음 편하게 제가 할 작업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일이라는 게 딱 이 일이에요. 그렇게 이 일은 제가 볼 때 기술이 아닙니다. 잠깐은 편하게 일하겠지만 먼 곳을 봤을 때 제 가치를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항만에서 하루 일하고 다음날 다시 노가다를 뛰러 갑니다. 능력이나 기술 없이 몸으로 때우는 잡일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도움되는 일은 아니겠죠. 오늘은 목수 보조일을 나왔어요. 만덕터널 근처 주유소 옆에 가건물 현장인데, 목수분들이 목재로 뭔가를 자르고 붙이고 작업을 하면 옆에서 보조해주고 물건 옮겨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노가다 현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일당을 다르게 받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몇 달, 몇 년을 일해온 사람의 경험과 기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그게 길당으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굴삭기 배울 자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몸으로 인력일을 뛰어다닙니다.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잃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윗동네 살 때 잡지 연애를 했었는데요. 좋은 직장, 높은 급여에 즐거웠던 연애까지 그곳에 두고 저는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도 각오했었고, 그저 언제 어떻게 끝나더라도 끝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만났기에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과 함께 털어냈죠. 술 한잔하고 털어낸 다음날 아침, 딸내미 젖소가 제 명치로 전부에서 저를 깨우고 누려봅니다. 마치 사료값 벌어와라 집사! 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네요. 넵, 실현의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노가다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오늘도 일당벌이 생활. 폐기물 드러내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마무리로 한마디를 잡고 벽 부수기 들어갑니다. 이날 다녀온 현장에서 인력 부른 사장님께 밥 먹으면서 굴삭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애인데 애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굴삭기를 배우고 싶다 그러네? 부기사 데려갈래? 라며 통화를 하시더니 중기회사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대로 격일로 현장 따라다니며 배우는 무급 부기사 자리를 찾았습니다. 큰 장비도 있고 미니 장비도 여러 대 갖고 계시네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굴삭기 장비들입니다. 온지 첫날부터 장비 구석구석 닦고 그리스 치고 정비일부터 합니다. 넵, 뭐 이 정도는 부기사일 하면 기본으로 해야죠. 레바도 잡아봤습니다만 폐목대장에서의 1년이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바가지질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채우고 현장 일을 배우러 나온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서 몇 년 더 일했어도 제 실력은 그대로 됐을 테니까요. 앞으로 현장 일을 배우면서 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일상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매우 빡센 투잡생활 이야기 컨테이너 크레인과 굴삭기 부기사 일상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